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4가지 현상 중에서 coalescence, 즉 합일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일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건 계면 장력이란 개념인데요. 이 계면 장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면 장력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계면 에너지란 뭐고 계면 에너지는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우리가 네모난 물방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네모난 물방울을 주위에서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네모난 물방울을 그림에서 같이 이렇게 네모난 물방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 끝부분, 요 모서리 부분을 이제 확대를 하면 동그란 거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물 분자가 되겠습니다. 이 큰 물방울에 요걸 굉장히 확대를 하면 이렇게 작은 물방울들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요 끝부분에 모서리 부분에 물방울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물 분자들끼리는 서로 모든 분자들은 서로 당기는 힘이 존재를 합니다. 그걸 인력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물 분자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당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안에 내부에 있는 물 분자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아래로 당기는 힘이 존재하면 위로 당기는 힘이 존재하죠. 왼쪽으로 당기는 힘이 존재하면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도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당기는 힘이 존재하면 뒤로 당기는 힘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네모난 물방울 내부에 존재하는 물 분자들은 상하좌우 모든 거에 반대 방향에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힘은 벡터 양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1이 당기고 오른쪽으로 1이 당기면 실제로 이 힘이 받는 네트 힘, 그죠? 네트로 본다면 이건 힘은 합력은 0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으로 1을 당기고 왼쪽으로 1이라는 힘을 당기면 실제로 이 가운데서 받는 힘은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벡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부에 들어있는 물 분자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받는 힘이 존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표면에 존재하는 힘은 조금 양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끝쪽에 있는 표면에 존재하는 끝부분에 존재하는 물 분자들의 경우에 안으로 당겨주는 힘은 존재하는데 밖에서 당겨주는 힘은 굉장히 작습니다. 같은 분자끼리 당겨주는 건 힘이 크지만 밖에 있는 공기 분자들이 안에 있는 물 분자를 당기는 굉장히 작게 됩니다. 근데 좌우로는 힘이 같게 됩니다. 즉 좌우로는 힘이 같지만 아래 위로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 분자는 안쪽으로 당겨지는 힘이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과 이쪽은 서로 같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동일한 힘으로 당겨주기 때문에 합력은 0이 됩니다. 근데 아래쪽으로는 1이라는 힘으로 당겨주는데 위로 당겨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분자에는 1이라는 힘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즉 표면에 이렇게 표면에 존재하는 물 분자들은 다 안쪽으로 1이라는 힘으로 당겨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물 분자가 존재를 합니다. 뭐냐면 여기 가장 모서리에 있는 물 분자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당겨주는데 왼쪽으로는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당겨주는데 위쪽으로는 또 당겨주는 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쪽 공기가 물 분자를 당겨주는 힘은 굉장히 작을 거기 때문에 물이 물 분자를 당겨주는 힘을 1이라고 하고 밖에 공기가 물 분자를 당기는 힘은 편의상 거의 0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이 모서리에서 받는 힘은 아래로 1이라는 힘을 받고 오른쪽으로 1이라는 힘을 받기 때문에 여기 실제로 이렇게 벡터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힘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1이라는 힘이고 여기가 90도고 1이라는 힘을 당기면 이 대각선으로 실제로 미치는 힘은 얼마가 될까요? 바로 루트 2가 됩니다. 루트 2는 1.41 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즉 안쪽으로 약 1.4라는 힘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런 커다란 네모난 물방울이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여기 내부에 이렇게 존재하는 물 분자들은 실제로 힘이 얼마다? 힘이 0이 됩니다. 0. 힘이 0이 됩니다. 왜냐? 오른쪽으로 당기고 왼쪽으로 당기고 아래 위로 당기는 힘이 다 합력이 돼버리면 다 0이 되기 때문입니다.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처럼 여기 있는 물 분자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물 분자들, 여기 있는 물 분자들, 여기 있는 물 분자들, 즉 여기 있는 분자들, 여기 있는 물 분자들은 다 뭐가 될까요? 좌측, 우측으로는 다 힘이 합력이 0이 되는데 안쪽으로 당겨주는 힘들이 다 존재합니다. 즉 여기 표면에 존재하는 힘은 다 힘이 크기 네트로 1이 됩니다. 1. 즉 내부에 존재하는 힘은 얼마다? 0. 표면에 존재하는 힘은 얼마다? 1. 1이 됩니다. 제가 이걸 처음 사용해 보는 거라서 조금 진행하다가 미숙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세 번째 분자들이 존재합니다. 뭐다?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가장 끝쪽에 있는 요 분자입니다. 즉 여기 있는 물 분자 하나, 여기 있는 물 분자 하나, 여기 있는 물 분자 하나, 여기 있는 물 분자가 되겠죠. 이 물 분자들 안으로 얼마의 힘을 받는다? 이쪽으로 1.4 얼마란 힘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0이란 힘을 받는 물 분자들이 존재를 하고요. 표면에는 1이란 힘, 안쪽으로 1이란 힘을 받는 물 분자들이 존재하고 제일 가쪽에는 더 큰 1.4라는 힘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힘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될까요? 이쪽에서 다 안으로 1이라는 힘으로 다 당겨질 때는 그 모양이 변할 수가 없겠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 안쪽에서는 여기 가장자리에서는 안으로 들어가려는 힘이 1.4가 됩니다. 즉 옆에 있는 1이란 힘보다 더 크게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즉 여기 있는 물 분자는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힘이 더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기 있는 물 분자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겠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쪽이 둥그스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식이 됐다고 하죠. 이런 식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또 어디가 또 안쪽으로 힘이 당겨지는 게 크냐면 이 부분에 또 모서리가 생기죠.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또 그냥 단순하게 여기 존재하는 물 분자들보다는 안으로 들어가려는 힘이 더 크게 되겠죠. 그러면 또 여기 부분이 더 들어오려고 합니다. 즉 네모냈던 물방울도 이렇게 깎여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또 여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또 이런 식으로 됐다가 그 다음에 이런 모서리가 생길수록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모서리가 없어지는 완전히 둥근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계에서 바라보는 모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바라보는 물 분자들이 모인 물방울들은 다 어떨까요? 동그랗죠.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는 물론 중력의 영향으로, 속도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삐뚤어지긴 하지만 대부분 자연에서 보는 것들은 다 동그랗습니다. V의 형태를 띠게 되죠. 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모서리진 데 있는 물 분자들이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겉에 있는 표면에 있는 물 분자들 힘이 다 똑같아지는 시점, 즉 모든 물 분자들이 안으로 들어가려는 힘이 같아지는 형태가 바로 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방울은 둥글게 됩니다.